보여드리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론조사에도 아까 그 피해날이 윤석열을 대선 후보로 만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극보수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공정입니다. 여론조사 공정은 윤석열 지지율 일반 여론조사에서 30% 나올 때 40 찍는 여론조사예요. 근데 안 돼. 그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역조롱 차원의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헤드라인 이거죠. 여론조사 공정. 윤석열 지지율 28.7%, 20%대 지속, TK도 부정평가 60% 넘어. 이게 이제 이 여론조사의 핵심이에요. 여론조사 공정이 28 나왔다 그러면 사실상 내가 봤을 때 18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 심각한 여론조사 기관인데 저거 어떻게 올리느냐 설명해 드렸잖아요. 낮에만 여론조사 한다거나 질문지에 예를 들면 윤석열의 이런 거 있잖아요.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지점들을 설문에 딱 넣어요. 질문지에다가. 그리고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뉘앙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과 윤석열이 만났지만 결과가 없이 끝났습니다라고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윤석열 지지합니까 물어보면 안 나오겠죠. 근데 윤석열이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AI 뭐 어쩌고저쩌고 있잖아요. 이런 걸 비슷한 뉘앙스로 앞 설명 같은 데 집어넣고 하면 잘 나오겠죠. 아무리 해봐야 윤석열 지지율이 28.7이라는 거예요. 그래프로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공정에서는 기본적으로 10 정도 빼시면 돼요. 제가 이건 장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는 대선 때 피해나라고 공정 여론조사 보면 맞지도 않는 여론조사 왜 조사하나 싶더라고요. 그때 내가 그 대선 때 썼다는 글이 그런 거잖아요. 여론조사 기관들 폐업시켜야 된다고. 실제로 왜 우리가 마지막에 막 그 깜깜이 기간 전에 여론조사를 뭐 발표한 여론조사도 있잖아요. 막 최종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 그때 써놨었거든요. 여러분들 그때 2022년 5월 10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그러면 맞힌 데가 거의 없어요. 심한 경우는 10% 이상 차이나 윤석열하고 이재명 후보가.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그 조금이라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투표장 포기하게 만들었던 게 여론조사 기관이에요. 자. 근데 뭐 이런 질문도 했어. 윤한 관계 잘 되지 않을 것 61.1%. 그러면 내가 10% 플러스 마이너스 하라 그랬죠. 잘 안 될 거다라는 게 국민들 한 70%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방송하는 이 시간에 방송 4법, 25만 원법, 노란봉투법 재표결 거쳐 최종 폐기. 에라이. 넘어갈게요. 논평 안 하려합니다. 그 부분은. 차기 대통령 후보 호감도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여론조사 공정입니다. 이재명 42.0, 한동훈 21.1. 어떻게 보면 어떻게 딱 저렇게 딱 두 배의 차이가 날까요? 이거 굉장히 심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한동훈이가 되든 누가 되든 간에 지금 저 흐름은 이재명 대세론이에요. 대세죠.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를 싫어해도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 되겠네. 그렇게 되면 저쪽의 저항도 줄어들지만 공무원들이 함부로 행동 못해요. 검찰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한동훈 같은 경우에 나름대로 대선 후보다라는 힘으로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저렇게까지 차이 나면 이제 한동훈의 매력도 떨어지는 거고 무엇보다 그 다음 그 후보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지 국민의힘은 굉장히 똥줄 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이 당대표 되고 나서 기대치라는 게 있어서 그걸 컨벤션 효과라고 하거든요. 여론조사가 좀 잘 나왔었지만 보통 이 정도 돼서 한동훈이가 막 응급실 대란도 막 해결해버리고 몇 개 했다 그러면 지지율 비슷하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기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고 거기다가는 보수층에서 한동훈이 윤석열 배신했다고 생각해서 또 안 찍는 사람들이 그렇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마 지금 예언 돌아다니고 있는 것 중에 정진석이가 지금 10개월도 안 돼서 잘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래서 원희룡이가 비서실장 갈 거다라고 하는 게 파다해요. 그 둘이 한번 사실상 경쟁시켜보겠다는 거죠. 나는 한동훈 상대하기 싫으니까 원희룡이 한동훈 상대해라 이런 의미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양자 대결 한번 시켜봤대요. 양자 대결. 야, 이재명 51.9, 한동훈 32.8. 끝. 이렇게 깔끔하네요. 그래서 지금 보수 쪽에서는 한동훈으로 지금 안 몰리고 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이 시기는요. 임기로만 따지면 윤석열 지지율 그러니까 임기가 반도 안 됐잖아요. 그렇죠. 차기 대통령 근데 후보를 할 필요 50% 없죠. 넘는 건 더군다나 극보수 여론조사가 넘는 거는 그냥 보통 사람들한테 물어봐 길거리 지나가다가 저기 다음 대통령 누가 할까요 물어봐. 그러면 10명 중에 9명은 좀 미친 새끼
이런 걸 나한테 왜 물어봐 할 수 있지만 응답한 사람들 다수는 이재명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이러겠죠. 보수인 분들도 이러겠죠. 아유 싫은데 이재명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러니까 저쪽을 포기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분상은 윤석열 대통령 한 지 한 4년 지난 것 같습니다. 아우 지겨워. 오늘 여론조사 나온 것 또 있죠. NBS 여론조사. 저게 이제 저 4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2개씩 2주 걸로 한 번씩이니까 여론조사 기관 2개씩 사실은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정도거든요. 한국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들이 있기는 해. 근데 나는 저기 의심하고 있는 게 이 사람들은 전화 면접을 하거든요. 상담원이 물어보는 여론조사예요. 밤에는 조사 안 한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수. 지지율이 윤석열 잘 나오는 편인데 어쨌건 MBS 기준으로는 윤석열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 찍었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꽃, 리얼미터, 갤럽 그다음에 NBS 여론조사까지 취임 후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이건 여론조사 기법의 문제지 윤석열한테 안 좋은 건 사실이고 이 여론조사의 핵심은 김건희 특검법 찬성 65 반대 24라는 거예요. 역시 김건희 지지율이 윤석열 지지율보다 낮다. 65대 24 배가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건희 특검법 지금 이제 윤석열이가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되면 저는 민주당 더 이상 참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언제까지 그거를 오늘처럼 거부권 행사 당할 거냐고. 또 하나 있죠. 김건희 특검법 찬성률은 65%, 보수층에서도 찬성 우세.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를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하면 윤석열 지지율 올라가는 거는 상당히 어려워지고 윤석열 지지율 20대 부정평가 한 60에서 70 정도를 유지하면 탄핵을 발의해도 민주당한테 손해볼 게 없다는 그렇죠. 뜻입니다. 만약에요. 헌법재판소 가거나 그전에 국회에서 부결이 되더라도 일부 진보 블록에서 야 민주당 뭐하냐 어차피 안 될 건데라고 할 수 있지만 민주당이 탄핵 발의를 하는 순간 전국은 요동치기 시작해요. 국민들이 들썩들썩 한다고.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함부로 반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그러니까 전국을 핑퐁하고 있잖아요 지금. 통과 거부권 여기를 한번 흔들어 줄 걸로 적당한 명분 하나 잡아서 탄핵 발의를 해놓고 통과시키는 건 꽤 오래 있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야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어쨌건 극보수 여론조사도 윤석열 지지율이 최악이더라 이런 이야기고. 자 참고로 하나 알려드릴 게 진보 교육감 지금 단일화가 사실상 성사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후보들이 한 10명 이렇게 난립을 했었거든요. 그중에 후보 단일화 무슨 임시로 위원회 같은 게 있었어요. 그 위원회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 안 들어오신 분들은 따로 뛰었던 거고 거기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단 컷오프가 됐고 광노현 전 교육감님이 컷오프가 되셨고 3명 여론조사를 했는데 정근식 후보 서울대 명예교수님 이분이 지금 일단 단일 후보가 됐는데 광노현 교육감도 흔쾌히 승복을 했어요. 사실은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진영 내에서 저쪽의 프레임에 휘말려서 되게 억울한 상황이었잖아요. 뭐 사후매수죄니 무슨 뭐 추징금이 어쩌고 저쩌고. 근데 저는 이제 진보 전체가 보수 쪽 눈치를 안 보고 이 아젠다를 좀 이겨내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긴 합니다만 정치란 리스크 지우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광노현 교육감이 만약에 진보 단일 후보가 되면 쉽게 표현해서 관역이 넓어지는 거죠. 야 추징금도 안 냈고 무슨 사후매수죄로 정치 활동도 못했던 사람이 공격 포인트가 높아져서 어떤 개혁적인 것보다는 정근식 후보 같은 상대적으로 관역이 좀 좁은 후보를 공천하는 분위기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저번에 새날방송 나오셨던 방현석 원래 본명이 방재석 그 중앙대 교수가 불출마 선언까지 했어요. 그때 인터뷰를 뭐라 그랬냐면 그 진보 진영 이기는 거라 그러면 백의 정권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까지 분이시네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론조사 이야기였습니다.